솔직히 말씀드리면 착한 사람에 대한 그 정의를 잘못 내리고 있는 건 아닌가. 상담자분께서는 그 상황이 불편해질까 두렵고 관계가 깨질까 두렵고 상대방의 부탁을 내치지 못하고 받아주는 것. 그래서 그런 인식들이 몇 년간 계속 쌓여서 김대리는 착하다라는 평판이 아니고요. 김대리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다 라는 평판이 생겼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모든 착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의 부탁을 아무런 거절 없이 100%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연자분께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상담쟁이 이철원입니다. 자, 오늘의 사연은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호구 취급받는 그런 직장인의 사연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직장 생활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종종 느끼셨을 거예요. 착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만만히 보고 뭐 일을 더 맡긴다든지 호구 취급한다든지, 근데 정말 그 사람이 착하고 마냥 쉬워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오늘의 사연을 읽어보고 그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5년차 직장인입니다. 저는 어디서든 착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는데 회사에서만큼은 그게 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착한 사람이 호구가 되는 게 당연한 건지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혼란스러워서 상담 요청 드려요. 평소에 안 돼요, 싫어요 같은 말을 잘 못해요.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제 일이 밀려도 도와주고 회의에서 다른 의견이 있어도 갈등을 피하려고 네,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맞춰주는 편이죠. 하지만 결과는 다른 팀 업무까지 자꾸 저한테 떠넘기더라고요.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는 빠지고 잡일만 맡게 돼요. 5년 차인데도 후배들이 저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결정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중요한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다른 팀에서 급하게 도움 요청이 들어왔어요. 김 대리님이 제일 잘하시니까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거절하지 못하고 도와줬는데 결국 제 발표 준비가 부실해져서 상사한테 너는 왜 이렇게 준비성이 부족하냐? 는 피드백을 받기도 했죠. 어느 날 팀 회의에서는 제가 보기에 명백히 문제가 있는 계획이 나왔어요. 하지만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그런 방향도 좋은 것 같네요 라고 했죠. 결국 프로젝트가 문제가 생겼을 때 김 대리는 왜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어? 라고 저를 질책하더라고요. 또 다른 팀 업무를 떠맡으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는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왜 맨날 저한테만 시키시는 거예요? 소리까지 질렀는데 오히려 동료들이 김 대리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나 보네 라면서 더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을 보면 저보다 덜 착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인정받고 승진도 빨리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참고만 있으면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더라고요. 착한 사람이 호구가 되는 게 당연한 건가요? 아니면 착하게 살면서도 존중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제 성격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지 아니면 표현 방식만 달리하면 되는지 착하게 살면서도 호구가 되지 않는 방법을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착한 사람에 대한 그 정의를 잘못 내리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의 부탁에 예스만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연에서도 보이듯이 상담자분께서는 그 상황이 불편해질까 두렵고 관계가 깨질까 두렵고 이런 부분들이 가장 걱정이신 것 같아요. 그게 두려워서 상대방의 부탁을 내치지 못하고 받아주는 것. 그래서 그런 인식들이 몇 년간 계속 쌓여서 김 대리는 착하다라는 평판이 아니고요. 김 대리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다 라는 평판이 생겼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그런 행동들을 김 대리라는 그 사연자 분께서 계속 쌓아와서 누적해 왔던 거죠. 평판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 동안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착한 사람이 상대방의 부탁에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주는 그런 확률은 높을 겁니다. 그런 빈도는 높겠죠. 그렇지만 모든 착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의 부탁을 아무런 거절 없이 100%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우선순위, 중요도 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다른 사람들이 부탁을 하더라도 지금 내 일이 먼저고 내가 해야 되는 프로젝트가 중요하고 그런 우선순위가 명확하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내 일이 급하고 당장 이게 지금 회사에 중요하니까 그거 나중에 들어줄게. 시간이 생기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 이렇게 유하게 거절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불편한 관계가 생기는 게 싫어서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그 일을 하면서 내 일을 뒤로 미루는 그런 것들. 그건 결코 착한 사람 혹은 기업 내에서 유능하거나 인정받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연에도 그런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신의 중요한 프로젝트는 뒤로 밀리거나 혹은 부실하다는 그런 질책을 받았고 다른 사람의 업무를 해주면서 실제 받는 어떤 평판이라고 하는 것은 고마움을 뭐 표출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결국 자신은 중요한 업무에서 다 뒤로 밀리고 다른 사람들의 업무를 떠맡으면서 그 잔만 처리하는 것 같은 그런 위치로 스스로를 몰아 넣은 것은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분께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우선 자신의 직무에 대한 어떤 중요도 그리고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신 후에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고 남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할애해서 타인의 업무를 도와주시거나 들여다보는 그런 여유를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또 무조건 안 된다라고 거절을 해도 사이가 그렇게 틀어지거나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괜한 걱정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업무가 지금 있고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으니 이것이 종료된 후에 내가 적당한 시간을 봐서 당신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그때 도와주겠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덜 착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정의가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덜 착하다는 게 도대체 뭘까? 남의 요구를 받아주고 나의 일까지 뒤로 미루는 것을 덜 착하다고 볼 수 있을까? 특히 이제 우리가 뭐 승진도 있고 뭐 평가도 있고 그런 경쟁이 걸린 상황에서 젖잘싸 했다고 해서 알아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직장 생활에서. 덜 착하다는 것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이 있습니다. 애덤 그랜트가 쓴 기브 앤 테이크에 보면 조직 내에서 인간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하죠. 첫 번째 유형은 기버입니다. 조건 없이 무조건 주는 사람이죠. 두 번째 유형은 테이커입니다. 주지 않고 반대로 받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세 번째 유형은 가장 많은 그런 유형으로 보여지는데 매처입니다.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아마 매처일 거예요. 근데 이제 애덤 그랜트가 그 책에서 이런 사람들을 관찰을 했는데, 그냥 퍼주기만 하는 기버들은 조직의 어떤 성공 사다리에서 어디에 위치했을까를 이제 지켜본 겁니다. 관찰한 겁니다. 오랜 기간. 기버들. 그 성공 사다리에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더라. 그 사연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착하기만 하고 남들의 부탁을 들어주고 자신의 것을 주기만 하는 사람들은 성공 사다리 가장 밑바닥으로 들어가서 결국 손해만 보더라, 즉 호구 취급을 받더라 라는 사실을 입증해 준 것이죠. 근데 또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 사다리의 가장 끝에는 누가 있는가를 봤더니 역시 기버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공 사다리의 가장 꼭대기와 가장 밑바닥에 기버가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를 봤더니, 기버가 자신이 주거나 부탁을 받는 사람들의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가의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받기만 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기버가 자신의 어떤 모든 것을 주고 부탁을 받아들였을 때는 이 사람들이 그 기버를 호구로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거기에 휘말려서 자신도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조직 내에서 뒤로 밀려서 그런 어떤 취급을 받게 되는 거고, 반대로 성공사다리의 가장 꼭대기에 위치했던 기버들은 그 주는 행위 혹은 부탁을 받아주는 행위를 적어도 매처 그리고 기버들에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발생했다라는 결과가 그 책에 나오게 되죠. 결국 관건은 뭐냐면, 내가 이 부탁을 받아주고 내가 주는 행위를 하는 그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즉 나의 어떤 고마운 행위를 고마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만만히 보고 더 이용해 먹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인가를 먼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셔야 된다. 이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건부로 누구에게는 잘해주고 누구에게는 못해주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계속 내가 부탁을 들어주고 뭔가를 이렇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그 관계를 끊을 줄도 알아야 한다. 그 관계가 망가질까 무서워서 계속해서 그런 어떤 행위를 용납하고 놔둔다면 결국 나는 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호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 스스로 주체적으로 관계에 어떤 단호한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주는 행위나 부탁을 받아주는 행위에 대해서 고마움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그 행위를 유지해 나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